You're like a blessing. Oh, I wasn't waiting for you, wasn't waiting for you. Yeah, I was just wasting all my time living without you, time living without you. Yeah, like a rocket on a planet. That's how I feel.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러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가요? 촬영을 나왔고, 오늘 타본 차는 K5 DL3입니다. 뭐 지금 나온 차량 중에 제일 그래, 고마워. 제일 신형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위치가 지금 사회적으로 잘 잡혀 있잖아요. 과학의 위치가 Greetings, Command. 과학의 위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알았어 과학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차주님도 우리 사이언스가 맞으신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즐겁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차주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올해 20살이고요. 현지 자동차 정비 현대 블루엔즈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그래도 뭐 떳떳하다. 저기 이제 과학의 입지에서는 본인은 전혀 과학과 관련이 없다, 그런 자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K5 DL3 2.0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이고요. 옵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썬루프랑 이제 최근에 생긴 블랙핏이라는 옵션을 뺀 풀옵션 차량입니다. 풀옵션 차량이고. 타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아반떼 CN7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 정비업계에 발을 들이기 전이었고, 이제 차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냥 외관만 보고 이쁘다고만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다가 이제 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 저랑 성향이 조금 맞는 그런 차를 좀 찾다가 이 K5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CN7도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잖아요. 나온지도 출시가 거의 지금 DL3랑 비슷비슷하게 출시가 됐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새 차를 사고 새 차를 팔고 새 차를 또 사신 거예요? 네, 이게 CN7을 넘어갈 시점쯤에 이제 개인적인 좀 그 일이긴 하지만 좀 목돈이 조금 생기는 계기가 생겨서,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목돈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 차를 바꿔볼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 차와 인연이 돼서 어떻게 인연이 지금 차를 새로 팔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팔고 구입을 하게. 그러면은 차를 고르는 와중에 꼭 뭐 이 DL3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후보가 많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일단은 제가 기아가 아닌 현대를 다니고 있는데 소나타도 고려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못생겨서 뭐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이긴 한데, 저는 요즘 보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CN7을 사러 그러니까 원래 CN7 풀옵션을 살지 아니면 그 소나타나 K5 이제 깡통이나 중옵션을 살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래도 차는 풀옵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전에 타던 CN7도 똑같이 썬루프 뺀 풀옵션이죠. 풀옵션. 썬루프를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이 썬루프를 넣고 싶을 건데. 그렇죠. 이게 썬루프를 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차량 무게가 좀 늘어나는 것도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제 사고가 나서 만약에 차가 전복돼서 굴러버릴 경우에 이게 강판이 아니고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혹시 크게 날 경우에 인명 피해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걸 우려해서, 그러니까 남의 차에 썬루프를 한 번씩 봤을 땐 괜찮다 하는데, 제 차에도 한 번쯤은 넣어볼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 넣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잘 드네요.
약간 그 쉽게 말하면 굳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많이 걱정하시는 편이긴 한데 보수적이라.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은 뭐 쉽게 전복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안전과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도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은 하긴 허전하긴 해요. 이때까지 DS3들 지나간 거면 다 썬루프가 네. 있어가지고 네, 허전하긴 한데 경량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면 네. 뭐 운전을 좀 많이 즐기시는 편이신지. 아, 예. 즐기는 편이기도 했고, 저 아반떼 CS7 탔을 때도 이제 뭐 N9이나 N 모델이 아니고 일반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구입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제 운행 스타일이 이제 어떤지 조금 이제 자아를 좀 찾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 네. 운전의 자아도 네. 그냥 차에 대해서 그냥 타시는 게 아니고 좀 차주님께서 생각이 좀 많으시네요. 네.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으신 편이라서 저 이런 차주님 처음 봅니다. 네. 다들 그냥 이뻐서 샀어요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드라이빙에 대한 자아를 찾아서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요 신화 차량들 보면 가격대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가격대가 혹시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돈씨. 아, 그렇죠. 네. 그 돈이면 그랜저나 네. 아니면 그 돈이면 요즘 많이 나오는 아반떼 N 네. 뭐 그런 라인업들도 고려는 안 해보셨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많이 해봤죠. 아반떼야 어쨌든 CN7이랑 외관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같은 아반떼 라인업에서 좀 작고 네. 작지만 가볍고 출력 면에서도 좋고 네. 그래서 저라면 조금 더 보태면 N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도 좀 어쨌든 경쾌한 면에서는 자연흡기보다 또 터보 차저가 네. 달려있는 1.6 터보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 면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하고 힘들게 K5를 또 이렇게 고려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 K5만이 아니고 그 돈씨 아까 말씀하신 말 그대로 그 돈씨에서 이제 뭐 이 돈이면 뭐 K8이나 그랜저 깡통 그죠 네. 그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반떼 N 딱 그 가격대가 보통 형성이 됐었는데 그랜저나 K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요즘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이제 지금 나이대에 이제 그랜저나 K8을 몰고 다닌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그죠 좀 그 나이대에 안 맞는 좀 아빠차. 그치. 예. 아빠차. 예, 요즘은 그나마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입장이 좀 강했어서 일단 그게 있었고 아반떼 N 수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수동.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랑 상의를 하다가 수동을 사면은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바람에 그러면은 차라리 아싸리 그냥 급을 높여서 중형으로 가겠다. 옷을 받고 이 차를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반떼 수동 집에서 뭐 이게 차량이 어쨌든 뭐 가족들이 다 운용을 하는 차량은 아니지. 예,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예. 수동을 사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는 좀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근데 어머니 세대 때 차량 나오면 다 수동차였잖아요. 아니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왜 발편한 이제 오토가 있는데 왜 굳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냐.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래도 정말 차주님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같으면 뭐 없습니다. 일단 지르고 보죠. 저 같으면 그냥 지르고 봐요. 아이고 잘못 들어오셨나 보네. 저 같으면 뭐 물어보지도 않죠. 저 같으면 사고 온 다음에 뭐냐 차를 바꿨습니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2.0 자연흡기 모델이랑 1.6 터보 모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1.6 터보로 계약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가격대가 2.0이랑 큰 차이는 안 났나요? 이제 끼케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 7-80만 원 정도 차이는 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1600cc 자연흡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출력에 대한 좀 그 갈망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미션이 CVT였어서 이제 오토 미션이 달리고 터보 달린 차를 타자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 계약을 넣었다가 이게 보통 요즘 이제 현직 정비사들도 정비사들인데 이제 그 동호회 카페 회원분들이 이제 보통 그 결함이나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찾아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죠. 카페 회원들의 입김과 그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6 터보를 계약을 하고 이제 1.6 터보에 대한 결함이 어떤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뭐 K5 1.6 터보만이 아니고 이제 뭐 소나타 1.6 터보라든가 이제 뭐 아반떼 N9 이제 1.6 터보가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냉각수가 자연 증발 수준이 아니고 이제 소모되는 속도가 좀 빠르구나. 너무 이제 빠르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정비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디가 문제일까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 차를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까서 확인을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결함 없고 제일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를 몇 개월째 타시는 거죠? 이제 출고한 지 2개월 다 돼갑니다. 2개월. 네. 정말 길들이기도 끝나지 않은 네. 아주 그냥 이제 저희 채널에 새삥 중에 아주 그냥 새삥을 갖고 오셨는데 그렇죠. 2달 동안 타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일단 제일 먼저 제일 큰 거는 일단 미션이고요. 미션. 예. 전에 타던 미션이 이제 CVT 미션인데 이제 천천히 몰고 다니고 이제 그냥 도로 주행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이제 미션인데 이제 조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운행 운행의 자, 본인의 이제 주행 자. 그 과격한 감을 이제 한 번씩 좀 쏘고 싶다. 좀 산도 한 번씩 좀 타고 와인딩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미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 모델은 이제 6단 미션이 들어가요. 그죠. 네. 이제 6단 미션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 그렇죠. 내구성도 좋고 거의 역사가 깊죠. 현대 기아차에서는 6단 자동 미션 역사가 깊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망가지진 않아요. 쉽게 망가지는 미션이 아니어서 괜찮죠. 일단은 그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써왔던 그 6단 미션에 대한 그 내구성에 대한 신뢰, 그게 일단 제일 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아무래도 CC가 1600cc에서 그죠. 400cc가 더 올라갔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또 공간. 그렇죠. 왜냐면 차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전고, 전폭, 그다음 전장부터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공간이 아주 더 크게, 일단 헤드레스트나 이런 쪽도 헤드룸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중형 하는 이유를 이제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남자는 중형부터. 중형부터. 하지만 시작은 준중형으로 시작하셨다는 거. 역시 그래도 현대세라는데 기아차를 가지고 갔을 때 반응들이 혹시 조금 달랐나요?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분들은 이제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현대 블루엔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
현대 다니는데 왜 기아차를 샀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데 또 이게 네. 말한 게 웃긴 게 어쨌든 같은 계열사예요. 네. 같은 계열사고 현대가 기아를 흡수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네. 어쨌든 브랜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네. 차를 한번 그러면은 2달 됐는데 차를 밟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길들이 끝나고 바로 밟았습니다. 아, 길들이기 끝나고 저희도 한번 뚫린 길로 왔는데 한번 사실 뭐 길들이기도 끝났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밟아주십시오. 밟는다고 봤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까지 이제 단단히 준비하셨습니다. 현대의 2.0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큰 포텐셜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이만하면 뭐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아반떼보다는 뭐 아반떼보다는 뭐. 충분히 만족하고 있죠. 2천만 아반떼 오너들 일어나십시오. 저 절대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주 티볼리 때도 그렇고 네. 티볼리도 계속 아반떼보단 좋아요. 근데 별로 뭐 큰 공격의 댓글은 없었는데 역시 뭐 아반떼는 여기저기서 까이는 차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다시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하는 건 오해하지 아니고. 말아주세요. 비하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거는 아까도 궁금했지만 그 블랙 패드 옵션인가? 블랙핏? 예. 블랙핏 그거는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이? 이게 이제 최근에 2023년형인가 22년형부터 2022년형 말부터 들어간 옵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블랙핏 옵션이 추가가 되면 이제 지금 이제 18인치 휠을 이제 색깔이 좀 짙은 회색이에요. 회색인데 이제 블랙핏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짙은 회색이 아닌 완전히 블랙 색깔로. 블랙 색깔로? 네, 블랙 색깔로 바뀌고 여기 지금 이 우드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 우드 트림이랑 이쪽 여기 A 필러 내장재 같은 쪽이 이제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천장도 다 검정색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아마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자그맣게 그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하나 들어가요. 네, 검정색으로. 약간 덕테일 비슷하게 들어가는군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휠 색깔이 깜장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검정색을 워낙 좋아해서 또 어두운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블랙핏 옵션을 넣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량이 완전 검정색이 아니고 이제 그죠. 짙은 회색깔에다가 저 블랙핏 검정색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 걸 봤는데 그 순정이 아니고 그 알리에서 사면 그 싸제로 그런 느낌이 워낙 강해서 그러면은 뭐 굳이 그리고 저는 검정색 휠을 별로 지향하는 편이 아니라서 휠은 또 모양이 나온 대로 이렇게 밝은 색을 좀 띄워야 좀 더 했다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거는 솔직히 그러면 필요한 옵션은 아니네요. 필요한 옵션은 아니고 근데 보면은 요런 데가 이제 우드 같지만 플라스틱이네요. 그렇죠. 우드 플라스틱에 우드 시트지를 실은 전체적으로 실내도 이렇게 보면은 선이 이렇게 딱 가 있고 요런 데도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세차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런 거 트위터 스피커나 오디오도 이제 옵션 있는 오디오가 들어갔네요. 클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이거 써보시니까 어때요? 그 전에 이 차 쉐어링 서비스를 해서 이제 2.0 일반 깡통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봤었는데 그 카쉐어링에 있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K5거든요. 그 차량에 이제 오디오가 없는 옵션이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그 뭐랄까요, 그 일반 오디오가 없는 것들은 소리가 여기서만 나고 좀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뒤쪽에서 크게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전에 아반떼 탈 때도 이제 그 보스 스피커 옵션을 넣어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들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그 사운드를 듣다가 깡통 오디오를 들어보니 아 확실히 오디오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 그러면은 약간 차량 타시면서 사운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오디오 사운드 같은 경우도. 예, 원래는 이제 뭐 사운드야 해서 뭐 거기서 거기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운드 옵션이 있던 걸 타다가 없는 걸 타다 보니 그 역체감이라고 그러죠. 아, 그죠. 예, 역체감이 생각보다 이제 쉽게 와서 웬만하면 이제 오디오 옵션 같은 거는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촬영이 막바지 때 한번 청음을 한번 해보고. 네. 지금 실내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드가 들어갔지만 그렇게 막 올드해 보이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드 말고 네. 약간 메탈릭 계열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들도 현대의 기아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죠. 실내에. 네. 실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공조기 패널들도 보면은 이제 분리 버튼들 여기 2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터치고. 네. 제일 뭐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콘솔들 있는 거, 기어봉이나 이런 거 다 다이얼로 바꿔놨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 K5는 이제 레버를 위아래로 네. 당기는 방식인데, 다이얼 방식은 저는 솔직히 안 타보니까 네. 헷갈리더라고요. 맞죠. 분명 돌린 것 같은데 막 안 돌아가 있고, 네. 나는 드라이브 넣은 것 같은데 얘는 계속 중립이나 아니면 후진에 가 있고. 아, 그래서 요즘 차는 또 타시는 분들만 안다고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발전했고, 점점 더 어쨌든 수입차들 못지않게 만들기 위해서 꽤나, 신경을 많이 쓰죠. 네. 꽤나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역시 새 차가 좋네요. 그럼요. 매일 헌차만 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새 차를 타면 너무 좋아. 소리가 안 좋네. 네, 오늘은 K5 DL3 롬을 리뷰를 해봤고요. 리뷰라고 할 것도 뭐 없죠. 그냥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고, 오늘 차주님은 촬영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차주님 오늘 뭐 촬영하신 소감 한마디.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카마초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이제 자주 연락도 하는 사이이기도 한데, 이제 같은 제주도를 살아도 저는 제주시에 살고 이제 카마초는 서귀포시에 사는 입장으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일부러 시간 내서 이렇게 촬영하러 온 이제 카마초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먼저 전하고요. 뭐 이야기라고 할 것도 뭐 없이 현대기아 자동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현대 블루엔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